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익률 3자리 이상을 달성했다고. 반도체 기업 좋죠. 근데 내 피부에 투자하고 좋아지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유럽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고 이번에는 남미 한번 가볼까요? 중남미. 네. 여기가 요즘 시끄럽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할 수 있다라는 경고는 나왔으나 실제로 가서 남의 나라 대통령과 잡아올 줄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그 베네수엘라 그 미국의 침공 사건, K방산한테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 다른 분들이 잘 지적을 안 하신 게 있는데 사실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전쟁이라 볼 수 있지만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중국이 미국한테 한 방 먹은 사건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국제정치 하신 분들 더 잘 알겠지만 밀리터리 군사 쪽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 베네수엘라가 친중국 정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침공 이런 걸 준비하려고 그 막기 위해서 러시아 무기, 그 다음에 중국산 무기를 많이 수입해서 무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중국에서 수입한 레이더가 있었어요. 이 레이더라는 거는 이제 전파로 적이 오는 걸 감지하는 건데 원래 이런 것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 스텔스 비행기라 해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비행기가 있다. 이런 걸 폭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자랑을 하는데 중국에서 베네수엘라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 그거 다 잡아낼 수 있는 레이더가 있어. 사 기름으로 해서 중국산 최신형 스텔스 잡는 레이더들 20기 이상 배치를 했었거든요. 20개 이상? 네. 근데 근데 베네수엘라 이번 침공 당일에 제대로 작동한 거 하나도 없고 다 작동 불량되고. 그래서 중국이 한 번 먹은.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중국산이 못 잡아낸 거예요? 그럼 전혀 못 잡아야 돼. 뻥친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건데 첫 번째로 뻥을 쳤다 이 설이 있고 두 번째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마두에 협조를 안 해서 그냥 군인들이 도망쳤다. 세 번째로 미국의 우수한 생명대 성능의 최신 무기가 레이더가 작동되기 전에 격파를 했다. 마지막으로 그죠, 원래 침공할 때 레이더 격파하면서 들어가는 네, 거니까. 그 격파가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가능성이 제일 높고 이 외에도 이제 그 비군사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전력을 중단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중단되는데 어찌됐든 중국산 무기의 신뢰도가 이번에 많이 깎아진 게 사실입니다. 자존심 많이 구겨졌겠네요. 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미국 전투기의 스텔스를 잡아낼 수 있다라고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걸 믿은 베네수엘라도 좀 순진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찾은 거 보면 마두로가 그 중국산 레이더를 보면서 아주 흐뭇해하는 사진도 있고 안심할 수 있겠다. 근데 사실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거 뭐가 AS 요구 안 되나요? 이 탈옥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AS 요구가 사실은 그 역사 속에서 전쟁 속에서 이런 게 몇 번 있었는데 대부분의 선택은 전쟁을 치러보니까 이 무기 형편없다 이러면 그 나라 무기 수입을 끊어버리죠. 그쵸.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은 또 사실 실전이긴 그렇지. 한데 훈련 상황이랑 실전 완전 다릅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 K방산에 기회가 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정권이 교체된 건 아니지만 불안정하고 앞으로 향방을 사실 다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거든요. 이 와중에 베네수엘라는 사실 반군이 좀 있어요. 그 국경 지방에. 그래서 베네수엘라 인근의 반군 활동이 증가되는 것을 주변국들이 크게 걱정하는 거 하나. 그리고 미국이 침공을 하진다는 생각은 현실적인 건 아니지만 미국이 이렇게 이제 노골적인 남미에 대한 개입을 하기 때문에 남미 국가 입장에서는 미국에 완전 굴복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롭되 미국이 금지하는 것은 아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용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금지하는 것은 뭐냐고 하냐면 그 러시아 무기를 남미에서 많이 팔렸어요. 근데 러시아 무기 지금 사면 국제 제재에 걸립니다. 그래서 국제 제재 안 걸리려면 달러라든가 외화를 러시아한테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라 통화를 러시아한테 주고가지고 이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현물을 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지보수가 잘 낼 리도 없고 해서 지금 러시아의 방위사업은 남미에서 거의 쫓겨나가는 단계고 그 점에서 대한민국이 아주 좋죠. 물론 대한민국도 미국의 동맹국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산다는 게 미국산 무기에 독립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과 그 무기와 호환이 제도로 호환성이 좋으니까. 예. 대신에 이제 미국산을 사면 납기도 느리고 그 다음에 좀 불안도 한데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적당한 선이 대한민국이다. 그게 중간. 네, 이렇게 뭐 오각형 이렇게 해보면은 가장 스탯이 이렇게 또 네. 가성비도 있고 좋은. 재밌어. 이러나 저러나 K 방사는 호재 아닙니까? 저는 호재라고 생각하고 이 호재를 좀 키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방산 수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남미에서는 조선산업과 연계된 방위사업 성장, 이게 좀 기대됩니다. 조선산업이요? 네, 지금 군함들 맞습니다. 그 미국이 해서 그거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이제 각 나라들이 이제 중동남아에서 사실 제조업 기반이 많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조업을 이제 일으키고 그걸로 이제 그 중에 하나로 방산을 제조업 기반으로 봐서 자기 나라의 방산 기술을 좀 향상시키려 해요. 근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또 대한민국인 것이죠. 제가 말한 이 조선 쪽은 이제 그 현대 중공업이 페루에 지금 군함 수출도 하는데 단순 군함 수출이 아니라 그 대학교라든가 연구단지, 그러니까 거기 연구 인력들을 키우고 공동 원주하고 기술 개발도 합체해서 그 나라의 그 군함 건조 능력을 주는 걸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페루가 지금 요걸 수혜를 받아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이제 페루에서 생산된 배가 이제 다른 그 남미 국가에 수출되거나 아니면 공동 연구를 해서 마케팅하고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페루 이야기 나왔습니다 말인데 페루가 2025년 말에 뭐 K2 전차 50몇 대, 장갑차 100만 대. 갑자기 K방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거예요? 그 전부터 K방산에 관심이 좀 많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10년 이상 공을 들여서 이제 결과가 나올 생각하시면 돼요. 또 10년 전부터 뿌린 씨앗이 네, 이제 싹 트는 거예요. 길면 한 2, 30년도 돼요. 왜냐면 페루 같은 경우에는 이미 KT-1이라고 하는 기본 훈련기. 이 기본 훈련기가 뭐냐면 전투기 조종사가 제트기 조종하기 전에 단계를 밟아 프로펠러요. 그래서 그 이 속칭을 쏘아리, 소알이요? 그 병아리라고 하는데 이 신참 조종사분들 죄송합니다. 그 업계 전문 용어입니다, 여러분. 신입사원? 심싸움 되기 전에 그냥 병아리라고 하면 다 알아. 예. 보람에 있는 한참 이제 날아다니는 거고. 연수 받으시는 분들이 처음 운전하는 비행기의 초동 훈련기라고 한다. 그거를 페루가 이제 수출하고 현지 생산도 했거든요. 그걸 잘해주는 거 보고 다른 분야도 확장하자 보니까 이번에 이제 장갑차 수출, 뭐 배 수출까지 연계됐는데 페루는 남미의 대한민국이 되고 싶어합니다. 대한민국 방산 수출 모델을 좀 보고 배워가지고 한국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도 너희처럼 방산 수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관점에서 나온 게 이번에 K2 전차 구매랑 K8008 장갑차 이 도입입니다. 그 전부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빠른 경제적 성장도 보고 방산 산업 강해지는 거 보고 남미의 대한민국이 돼보고 싶다. 네, 맞습니다. 사실 다들 꿈은 꿈이다. 네. 한강의 기전에. 그렇게 해서 최근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은 페루는 종합적으로 노래. 근데 사실 페루가 뭐 GDP나 이렇게 높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구매력이 강한 나라는 또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성장률이 좀 빠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오래 걸렸다는 건 대한민국이 전략적인 수출 지역으로 일찍부터 저희가 방산 외교, 군함 외교 같은 걸 해서 뭐 우리가 퇴역한 함정,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안 쓰는데 그 못 사는 나라들이 쓸만한 배들을 이제 공짜로 구매하고 대신에 그 배에 한국산 미사일을 같이 달아서 수출하고 이런 것들 좀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페루나 콜롬비아에 우리가 방산 지원을 하면서 야 지금 돈 없으니까 우리 거 쓰지만 돈 생기면 우리 거 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러면 이제 프린터 카트리지 팔려고 중고 프린터기 갖다 주는 거냐? 미끼 상품에 가깝다고 봤을 때죠. 지금은 너네가 중고 퇴역한 것을 쓰지만 새삥도 사라. 예, 나중에. 예, 돈 생기면. 근데 그게 25년 말에 전차 50여 대, 그다음에 장갑차 140여 대까지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 이른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계약은 아니고 합의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이 지금 일부 돼서 이제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페루의 군사 퍼레이드 할 때 맨 앞에 딱 써가지고 한국산 장갑차를 딱 지나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서 딱 보여줘. 우리 대한민국 장갑차 도입했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사실 이 방산 수출이나 이런 게 좀 민감한 게 아직은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국산 무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산 무기 방위사 발전한 걸 좋아하시는데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라서 그 무기가 국산화되면 그때 국산화된 무기다. 우리나라한테 기술 수입했다는 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홍보를 하는데 폴란드가 좀 특이하게 한국산 전차입니다. 이런 것도 공개적으로 자주 말하면서 한국산 전차 좋다. 뭐 아니면 한국산 전차가 지나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폴란드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약간 독일 협력국이자 경쟁자인 독일에 대해서 약간 우리는 너네 나라 무기 아니고도 좋은 거 많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하는 게 있고 이용하는 거예요. 네. 경쟁시키려고 레버리지로. 네, 대부분은 이제 우리나라한테 기술 이전 받고 그 나라의 그 현지화가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도 이제 한국처럼 방산 강국이 될 수 있다. 자랑하면서 좋은 걸 많이 합니다. 이게 사실 서로 이렇게 불치 비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지? 너네 비싸게 부르면 너네 거 안 사. 우리 가성비 좋은 거 있어. 뭔가 무기는 그래도 자국에서 뭔가 하겠다는 거를 막 어필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예. 나 입장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으신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스티치기 너무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그게 있습니다. 그 성과를 자랑하라 이럴 때 사실은 개발도 한국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로 인프라를 자랑하고 그다음 제품을 자랑할 수 있는데 그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게 국산 무기죠. 그렇지. 예. 아니 그러면 중남미 지역도 시장이 커요. 또 우리 K방산으로 뻗어나가자면 아까 유럽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남미에선 또 어떤 나라가 어떤 수요가 또 막 있을까? 예, 중남미 국가의 전체적인 수요는 유럽보다는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중동 유럽보다는 작지만 그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갖춰야 될 종류가 많이 나가지고 이머징 마켓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많이 국방비를 쓰는 나라 아무래도 크기가 크니까 브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이미 사실은 방산 강국이에요. 대한민국이 브라질에서 무기도 수입합니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브라질산 무기를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한 건데 지금 내년에 그 엠브라이르라는 브라질 회사에서 만든 KC-390이라는 KC-390, 390. 예, 그거를 수입하는데 원래 이제 브라질 대사관에서 일하시는 분을 제가 좀 알고 있어서 원래는 항상 소고기 수입이 브라질에서 한국에서 브라질 수출한 거에 제일 많은 건데 소고기? 예, 소고기. 그 갑자기 소고기를 제치고 항공기가 이제 딱 1등이 된 거예요. 아 브라질산 수입이 예,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브라질에서도 이제 드디어 우리 한국 같은 나라에도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됐다. 그쪽에서 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앞서 말한 방산 내용 중에 특이한 거 절충구매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하. 우리가 브라질로부터 무기를 많이 수입했으니까 우리들도 예, 사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연관해서 우리가 브라질산 비행기를 샀으니까 기술 이전도 좀 받고 이제 한국산 무기 살만한 겁니다. 이렇게 쇼핑 리스트를 저는 게시한 상황이니까. 아니 브라질은 커피 아니면 뭐 이렇게 농축산물 막 이런 거였는데 수송 예, 브라질이 엠브라이르라는 회사가 그 리저널 제트기라 해가지고 그 수송기 중에서도 이제 국내선용 이런 것 중에 상당히 강자라서 항공산업이 강합니다. 아 그래요? 몰랐네. 그걸 내년부터 수입한다. 예,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나라 무기를 사는 만큼 이제 브라질도 한국산 무기 지금 구매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야, 재밌다. 그 브라질에서 수송기를 살 거라는 저는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 외에도 뭐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등등이 있는데 그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어떤 식으로 했냐? 콜롬비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기 수입선이 바뀌는 나라였습니다. 어떤 식의 친미 정권이 들어가면 미국산 무기 사다가 이제 반미 정권이 들어오면 러시아산 무기를 샀는데 아 짬뽕돼 있어요. 그러면 군대에서? 그래서 다 짬뽕돼 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정권이 있을 때는 러시아산 무기 사고 이 정권이 있으면 미국산 무기 사는데 네. 지금 트럼프 2.0 시대가 되니까 러시아 무기 아까 전에 제재로 못 산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해서 미국 무기 사기 꺼름직하면 또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있다. 그리고 콜롬비아가 지금 많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으로부터 무기들을 몇 개 수입했어요. 그 대함 미사일이라 해가지고 대함 미사일이라 해서 적의 함선, 전투함을 파괴한 미사일 같은 거를 이제 최초로 우리가 수출한 나라가 콜롬비아기도 하고 몇 개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추가 수출한 이야기가 있고 칠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좀 진출을 하려 했는데 요 칠레는 또 페루랑 약간 라이벌 관계가 있어서 한일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서로 경쟁 의식이 좀 있다고 해요. 칠레랑 페루가. 네, 좀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애매하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정규정 그러니까 전면전이 아니라 마약 카르텔 수탕을 할 때 이제 K방산 무기가 일부 들어간 게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는데 제일 핵심은 아무래도 이제 남미의 핵심은 가장 제일 처음에 만든 페루가 아무래도 아직은 이제 1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남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예, 거의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 분모가 일단 K2 전차 위주로 먼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권역별로 보면 이제 유럽에선 지상 장비, 그 다음에 남미에서는 지상 장비랑 해상 장비, 그 다음에 동남아에서는 항공, 해상, 지상 다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중동에서는 미사일 이렇게 갑니다. 일단 약간 느낌이 아반떼 그러니까 수출명 9 엘란트라 소나타부터 들어가고 다른 거 이제 파는 것처럼. 그래서 제네시스 잘 팔리는 국가가 몇몇 국가 있고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중남미 지역에서도 아까 그 러시아산 무기는 사실상 이제 틀줄 단계다 말씀해 주셨고 중국이 또 중남미 지역에 공 많이 들이잖아. 네, 많이 들이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중국 진출이 좀 많았는데 중남미가 단순히 그 레이더만 죄송합니다. 중국이 단순히 레이더만 문제인 게 아닙니다.
또 여기서 갑자기 또 뒤에 한 번 더 이야기해야겠지만 네. 태국 캄보디아 전쟁이 또 야. 방산 수출에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지상 장비 수출에서 이제 태국 캄보디아 전쟁이 영향을 미친 거 있고 항공 장비 측면에서도 태국 캄보디아 전쟁이 좀 영향을 미친 게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전면적 대규모 전쟁 말고 태국 캄보디아 전쟁은 국지전이잖아요. 그래서 남미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전면전 대비가 아니라 이런 국경 문제 대비를 할 때 어떤 무기가 쓰이는지 관심을 쓰는데 마침 태국이 이제 K방산 무기를 좀 써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좀 보고 야 우리도 괜찮아 보인다 사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 지역에서도 어차피 그쪽 나라들도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네. 국경 문제는 뭐 이런 거. 국경 분쟁에 대해서 어떤 걸로 효율적으로 방어를 하거나 공격을 하는가를 이제 보니까 예. 저희 K방산 네. 저 괜찮다. 네 맞쓰는 거예요. 오. 그 베네수엘라 저 마두로 정권 축출될 때 또 그 레이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하자가 일어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많아요. 그걸 다 이제 할인을 하거나 공짜로 몇 개 주거나 이렇게 무마를 했는데 근본적인 퀄리티 향상 그러니까 그 무기는 안전 보장 안보를 위해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하는 무기인데 이렇게 신뢰성이 안 받으면 사실 좀 장기적으로 하는 건 좀 어렵죠.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몇 개 있습니다. 중국 무기 네, 실전에 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뭐 K2 전차나 K9 뭐 어디 유럽에 가는데 한겨울에도 시동 잘 걸리고 출동하려 때 그냥 빵빵하게 출동하고 한번 보여주면은 이제 아 이거 사도 내가 나중에 옷 벗고 나서 문제는 안 되겠다. 감옥 안 가겠다. 네, 맞습니다. 이런 확신을 자동차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자동차. 네. 중요한 순간에 뭔가 사고 났을 때 네, 재판 그렇죠. 안 되고. 네, 맞습니다.